시황센터입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도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대형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코스피 흐름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892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더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6포인트 무려 1.3% 상승한 1910선을 단숨에 회복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장에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3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현재는 470억 원 정도 나흘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액 2% 상승하면서 133만 6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현대차가 1% 오르면서 2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5일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2% 상승한 27만 6,500원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틀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2% 상승한 3만 원대로 회복했고요. 3만 250원. SK하이닉스는 반면에 1% 정도 빠진 2만 7,500원입니다. 오늘 금융주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2.6% 상승하면서 4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4만 100원입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520선에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자세한 일종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한 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요. 현재는 52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7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4일째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100억 원 정도 5일째 매도하는 시장, 개인만이 오늘 한 300억 원 정도 사는 시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오늘장에서 5%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째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덧 주가는 5만 4천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2% 오른 37,900원. 오늘 파라다이스가 5% 급등하면서 단숨에 2만 1,400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오늘 서울반도체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시노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CJENM은 2% 오르면서 3만 7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2% 빠진 9,250원, 파트론과 SFA도 각각 방법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국내 경상수지가 18개월째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또 코스피가 4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 겹치면서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한 2원 40전 내린 1,113원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CBI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시장에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현상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상승세를 나타낸 점이 오늘 원달러 환율의 낙폭을 제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6원 내린 1,10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까지 살펴보셨고요. 계속해서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 강세장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도 흐름 좋은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 체크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전체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일단 양시장 모두 좀 오르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오늘은 좀 상승폭이 굉장히 좀 나오는 모습. 일단 낙폭과에 따른 기술적 반등. 일단 여기서 과연 더 치고 나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일단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은 좀 다른 모습, 양상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긴 이르지만 일단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이 장중 변동성은 최근에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요. 일단 뭐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다가 갑자기 매수폭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도도 쉽게 할 수 없는 장, 그리고 또 매수도 그렇게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장중에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외국인이 뭐 오늘 코스피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사고 있습니다. 뭐 현물 쪽에서 3천억 넘는 부분, 선물에서도 5천억이 넘는 규모를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들 역시도 대형주 쪽에서 많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 그러나 역시나 중소형 시장에서는 조금 이 낙폭들이, 이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모습들인데,
일단 최근의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역시나 이 대형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양한 외부 변수들은 아직까지 좀 잔존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중동 쪽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유가를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고요. 또 미국의 7월 미결주택 매매 이 부분이 조금 감소를 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택융자 부분도 뭐 감소율은 둔화됐지만 일단 감소세를 보여줬고요. 주택지표는 아직까지는 좀 터닝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외부 변수들은 좀 잔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특히나 대형주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수 속에 5거래일째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특징주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이 전기전자 업종 기술적인 반등세가 좀 최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이 사실 다른 대형주 업종보다는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 IT 업종에도 좀 매기가 형성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전기전자 업종 좋은 모습을 좀 만들어내는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에너지 관련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이 중동의 불안감에 따른 원유 가격의 상승, 이 부분이 이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의 어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시리아 내전이 발발을 했는데, 이 미국의 개입, 이 부분이 과연 실행이 될까, 실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시리아 쪽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나리오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좀 강세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랜만에 이 엔터 업종도 중소형 쪽에서는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내 엔터 업체들도 있고, 뭐 CJENM이라든지 다양한 또 뭐 파라다이스 GKL 같은 다양한 엔터 레저 업체들이 많은데, 오랜만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단 엔터 업종도 그간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으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어떤 매수의 힘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은 신중한 반응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영향을 덜 받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네, 일단 시리아 전쟁의 미국 개입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물론 뭐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를 좀 평화를 유지하려는 어떤 이 평화 유지군 같은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중요한 건 이번 이 시리아 내전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깊게 얽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유럽 쪽은 뭐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이 대책을 놓지는 않고 있지만, 뭐 개입에 대한 뭐 미국이 좀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전쟁이 발발이 하게 되면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영향이 있고 그 이후에 빠르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번 시리아 내전에 미국인이 개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충격이 오래가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이 심리 상태를 굉장히 좀 굳건히 해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덩치 큰 이벤트들이 뭐 산 넘어 3인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슈일 거고요. 뭐 당장에 또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 그리고 또 국내 시장을 봤을 때는 일단 여러 가지 이 주변국들의 상황, 역시나 최근에는 또 동남아시아 쪽에
위기설이 나오고 있고 일본 쪽도 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이 좀 잘 돌아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증시가 일단 산 넘어 산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물론 외국인이 좀 많이 사주면서 좋은 모습을 좀 걸어가고 있지만 이벤트들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염두를 해 두시라는 말씀. 그리고 최근에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 괴리가 커진 상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갈아타시는 경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좀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대형주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좀 애매한 자리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뭐 2,000포인트까지 좀 염두를 해둔다면 여기서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 가담을 할 수는 있겠지만 2,000포인트 그러니까 애매한 자리까지 상승 룸을 본다면 대형주도 그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서 오히려 좀 매력도가 아직도 있는 업종은 역시나 화학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아닐까.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충분히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시리아 쪽 불안 장세로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화학 업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터닝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중국 이슈도 좀 겹쳐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이 경쟁 모델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엔저가 그렇게 쉽게 용인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정부 정책이 그렇게 뜻대로 좀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신차 효과도 분명히 더해질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업종 하반기까지 충분히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TB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의 김보람입니다. 시리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이 제출한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던 시리아 군사제재 논의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의 반대로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유엔의 결의 없이 시리아를 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전히 시리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현재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동안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내 증시의 상승 움직임이 조금 더 뚜렷한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1% 이상 오르면서 191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동안 노이즈가 심한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매수 물량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3천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도 매수하는데요. 5천 계약 이상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8% 정도 상승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만
기관이 만들어주는 반등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점검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도 해드리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힐링포트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02-3153-261-9번으로 함께 하니까요. 역시 지금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이어지고요. 먼저 선물 시황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250까지 올라왔습니다. 오전 방송 때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 한 일단 고점을 논하지 말고 눌림목 매수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늘어날 때만 고점 매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현재 흐름 어떻습니까? 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확대가 되고 있죠. 거기에 또한 투신 쪽이 이제 매수세로 전환은 되지 않았지만 매도가 진정되고 있죠. 결론 상방 쪽이 맞았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도가 되면서 시장이 강세론 쪽으로 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보면 그동안 며칠 동안 그렇게 마이너스 손실 구간이 어마어마했던 외국인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이 공포를 만들었던 1조 4천억이라는 매도 폭탄 역시나 확률은 그리고 데이터 값은 비껴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후 증거금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지 않고 좀 웃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역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오후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현재 오늘 오후장 마지막 변동 시간은 빠르면 1시 49분에서부터 늦으면 2시 16분에서 스타트가 좀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요. 추가 반등이냐 아니면 되돌림 하락이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추가 조금 눌림 조정 쪽 되돌림으로 완전히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 나홀로의 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는 쪽에서는 기관계 쪽의 금융투자 반대 포지션으로 매도 포지션을 확대시키고 있죠. 최근 들어서 계속 고점을 좀 논하고 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놓고 보는 부분이고요.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위쪽으로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상단에 이미 포착이 되어 있죠. 그런 속에서 공격 매도가 좀 잡히면서 외국인들 나홀로 매수가 지속되고 있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 외국인과 개인들, 특히나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입 대치는 금액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30억 정도가 들어오다니까 위로 슈팅이 상당히 강한 것 같지만 외국인들 참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일부가 현재 차익 실현으로 나가고 있다. 그동안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컸던 옵션 쪽에서 일부 지금 청산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개인들은 추격을 따라가지만 풋옵션 대비해서 개인의 속도가 오늘은 개인들이 이 풋옵션을 100억을 한번 찍어 보여줄 것 같은데 103억대 부분에 넘어서서 이 부분이 이제 손절성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위로 슈팅으로 마감 왜곡되어도 좋다 일단 고를 외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쪽에서도 보시면 역시 차익 쪽에서 들어올리는 물량의 수량보다 비차익 쪽에서 올리는 각이 더 빨라졌죠. 자, 그런데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비차익 쪽에서 조금 각도가 니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현재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어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은 확산이 되고 있고 매수 우위 쪽으로 여전히 긍정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다. 하지만 이 비차익 쪽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리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강도가 약화되고 있어서 옆으로 긴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는데요. 먼저 수급적인 특징에서 계속 똑같이 일관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고 투신의 매도 포지션이 287억대인데요. 이건 역시 매수로 전환된다라면 이 두 개를 갖고 시장 그래 말도 안 되어도 좋고 억지여도 좋고 다 좋다. 인정하자. 위로 슈팅이다. 이제 대세하락론자들 아무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때
잊어버리라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말씀드렸고요. 오버슈팅이 일부 분명하게 지금 발생은 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괴리율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이제 함부로 위에 고점을 논하면서 매도를 때리기에는 저 개인들의 포지션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서 그게 좀 조심스러워지기 때문에 저희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 스쿨은 현재 같은 기준에서 현물은 단디 들고 있고 그다음에 선물 쪽 부분과 옵션 쪽에서는 일단은 단타 매수로 계속 누적시키고 있다가 현재 오후 방송이 시작되면서는 관망세로 좀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눈치채셨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축소가 된다라면 오늘 맥시멈 풀 가격 자체가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찍는 7천억대 초반부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한 번의 랠리, 두 번의 랠리 이후에 각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각이론을 이 수급에서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속 이후에 조금씩 고점 부분이 조금씩 나오지만 쉽게 아침에 제 전략을 듣고 매수로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면 오후장은 대응 안 하셔도 된다. 수익을 일단 챙겨놓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축소가 나온다라면 고점 매도 잘 봐라. 7천억대 초반부가 걸리지 않을까 지금 일단 싶고요. 그래서 요거는 1시 후반부 쪽 걸려들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 10분봉을 우리 한번 보자고요. 창백한 뚱땡이 못난이 뚱땡이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있었네요. 여기 있었고요. 근데 제대로 된 뚱땡이가 하나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만들어지죠. 자, 어떻게 되나요? 장이 지속이 되면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뚱땡이가 하나씩 못난이가 나왔는데 그래도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 슈팅이 걸린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도 여전히 눌린 매수 포지션이 영대 맞다. 단타를 치더라도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이 속에서 금일자는 이제 변곡점으로 좀 놓고 보면 위쪽 상단 250.40으로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밴드 249.20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하단 밴드 247.50으로 설정을 좀 해드리는데요. 자, 247.50 요 부분 지금 현재 기준에서 되돌림으로 요 부분까지 2.5핀을 밀어버려야 되는데 자, 그러기는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249.20 범위의 지지냐 저항이냐만 체크하시면서 오후장 대응하면 된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만 눈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2시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눌림 매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무랑 두쌤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의 탑픽주부터 테마주까지 수익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들을 모두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의 탑픽주 어떤 종목 꼽아오셨는지부터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거래소 쪽에서는 만두라는 종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닥 종목 KH 바텍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가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내역을 공시하라고 하는 규정에서 국민연금이 제외가 되면서 수급 호재가 되는 종목들로 지목되는 이 종목들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단 만두 같은 경우는 외국 연기금 쪽에서의 보유 지분이 9.99%입니다. 일단 10% 룰이 좀 해서 해제가 좀 되게 되면 일단 연기금 쪽에서의 추가적인 매수세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반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 중국 공장이죠. 일단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GM 쪽에서도 증설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은 더욱더 가파르게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 즉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최근의 흐름들,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 단기적으로 박스권역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 자리대를 금일 좀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차트 그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이제 매도의 규모는 좀 줄어들고 있다. 반대로 기관 쪽 같은 경우 꾸준히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을 좀 보시게 된다면 KH바텍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KH바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일단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연기금 같은 경우는 8.77%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IT 부품 섹터 중에 상당히 좀 견조한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는데 2분기 때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일단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즉, 이 흑자액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신제품이나 혹은 신규 거래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만두와 KH바텍 모두 연기금의 지분율이 10%에 육박하는 종목들입니다. 만두 마찬가지로 지루했던 횡보 구간에서 위로 뚫어주는 흐름이 오늘 나오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겠고요. KH바텍도 실적을 고려해 본다면 역시 추가 상승 여력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 공략해 보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일단 단가 매수하기 좋은 공략 시점은 약 한 12만 3천 원 정도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고점권역이죠. 박스권 돌파한 자리대인데요. 이 자리대가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3천 원짜리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일단 짧게 좀 잡아드렸습니다. 월봉 화면 월봉을 좀 보시겠는데요. 지금 월봉의 20개월 선이 약 14만 원 선입니다.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그 다음 16만 원대로 좀 넘어갈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14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박스 하단입니다. 11만 5천 원대가 이탈되면은 다시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5천 원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KH바텍입니다. 최근에 고가에서 일단 어느 정도 박스권역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 부분들을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또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상승한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거래량 증가가 좀 필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지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의 흐름들을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이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8,750원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약간 눌러주는 가격대죠. 28,300원 정도부터는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31,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두는 조금 짧게 매수 가격 그리고 목표 가격을 14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KH바텍은 전고점 3만 원대 정도 돌파할 때 거래량 동반됐는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은 3만 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색 순위 상위 종목 베스트 5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 종목 만나보는데요. 먼저 1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재상장 첫날 2%에서 4% 정도 상승 중이고요. 2위 종목은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도 4% 정도 내리고 있죠. 셀트리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3위는 역시 마찬가지로 NHN 분할 상장된 이후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한가로 급락을 하고 있죠. 4위 열어볼까요? 오늘 장에서 2% 이상 오르면서 상승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 입니다. 오늘 장에서 133만 원대 위로 올라왔더라고요. 마지막 5위 종목은 최근 계속해서 검색 순위에 올라와 있는 STX입니다. 오늘도 5위에 검색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베스트 5 종목들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한 삼성전자 언급해 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은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일단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뭐 따라 들어가긴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좀 올라가게 되면 135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135만 원대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는 일단 관심권역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많이 있지만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의 좀 상승을 해준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는 지금 같이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며칠 전에 삼성전자 언급해 주셨는데 그때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 중이시겠네요. 목표 가격을 135만 원 정도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조금 무의미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종목도 알아봐야 할 텐데 이 종목은 뭘 말씀해 주실지 미리 알 것 같습니다. STX 항상 강조해 주셨었는데. 예, STX가 일단 주의해야 될 종목입니다. 차트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기업 이름 옆에 위자라고 써 있습니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단기적인 이 급등 시세를 좀 노리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 눌림목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은 이탈이 됐다, 수급적으로 이탈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든 투자 관점으로 봤든 일단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검색 순위 베스트 5 종목들 모두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뜨거운 테마주로 멘토님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일단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테마 섹터 같은 경우라면 일단 자동차 부품 섹터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근에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형 섹터에서부터 일단 중소형 섹터까지 상당히 좀 양호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현대위아라든가 한일이화, 세종공업, 평화전공, 동양기전 이런 종목군들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 놓고 보게 된다면 하반기에 대해 좀 더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꾸준하게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주도 섹터 중에 한 섹터로 좀 분류를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기금 쪽에서의 10% 룰의 해제에 따른 모멘텀을 좀 형성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 연기금 쪽에서 추가적인 지분 매입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들은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테마주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연기금 10%를 해제에 따라서 앞으로 수급 수혜도 기대되는 종목들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언급한 종목들 모두 오늘 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종목을 공략해 보자면 어떤 종목 좋을까요? 예,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좀 기록한 종목입니다. 한일이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다른 종목군들도 일단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이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역이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한일이화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량한 자회사들을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섹터, 다른 종목군들에 대비해서 현재 좀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종목군들은 중기적으로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가담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합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16,550원까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이제 보합권역까지 눌려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15,700원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기 이동 평균선 부분들이죠. 이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나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2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짧게 우선적으로 15,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15,700원 이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네. 자막이 조금 잘못 나간 것 같은데요. 16,700원 이하가 아니라 15,700원 이하면 충분히 진입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 한일 이화입니다. 이 종목 2만 원대까지는 공략 가능하겠다. 목표 가격 세워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만나 뵀었던 정재훈 멘토를 비롯해서 이 샘플러스 멘토 5인방들이 공개 방송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행 중이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래 자막으로 함께 나가고 있죠. 문자 신청 방법은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역시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 02-3153-2619번으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하는데요.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 상담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주신 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네, 밝으신데요. 반갑습니다. 그만큼 또 포트폴리오도 활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요? 여보세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세요? 혹시 지금 TV 볼륨 키워놓고 계신가요? 아니, 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지 한 종목 들어볼게요. 예, 기아차. 네, 예, 매수하신 61,200원에 20%. 네, 이 종목 수익 중이시네요. 축하드리고요. 네, 다른 종목들은요? 롯데케미칼. 네, 22만원에 20%. 22만 원에 20% 주고요. 다른 예. 종목도 어떤 종목인가요? 수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요. 매수하신 가격이요? 75,000원에 20%. 네. 여기서 포스코. 네. 포스코요. 매수하신 가격? 48만원에 10%예. 네. 첫 번째 말씀해 주셨던 기아차는 수익 중이지만 나머지 세 종목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요. 예. 기아차가 지금 효자 종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세 종목 어떻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옆에 앉아 계신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상당히 밝으시네요. 기아차 예. 때문인가 봐요. 그런가요? 있잖아요. 기아차는 일단 잘 가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예.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하고 두산중공업부터 먼저 좀 볼게요. 네. 예, 롯데케미칼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20%예. 20%요? 그 포스코는요? 예.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는 10%인데 거기서 예. 단가 낮추기가 될란지.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더 추가로 사고 싶거든요.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은요? 그거 알아보고 살라고요. 아, 두산중공업은 어떻게 되세요? 두산중공업은 네. 산지 오래됐는데 75,000원에 20%거든요. 아, 20%요? 예. 아, 지금, 그것도 네. 좀 단가 낮추기가 되는지 좀 네.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포스코부터 좀 볼게요. 포스코, 이거 예. 상당히 좀 많이 물려있네요. 이거 참 안타까운데. 자, 요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어떤 걸 제가 드릴 거냐면, 자, 화면 저하고 좀 같이 보실 건데, 자, 잘 보세요. 지금 TV 화면을 보고 계시죠? 안 봅니다. 아, 안 보고 계세요? 이거 예. 봐야지 그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아, 예. 예.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먼저 화면만 볼게요. 예, 어머님 그러면 나중에 재방송 있잖아요. 그 보이드로 봐지니까 예. 그 TV 화면 나가는 건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예. 이게 제가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요거 나중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초록색 선이 계속 그 초록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초록색 선이 뭐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241선 장기 이평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201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포스코가 이 선을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41선만 가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포스코 주가가 만약에 물타기 하고 싶으시다면 요 241선 올라타는 거 보이면은 지금 241선이 33만 4천 원이거든요. 예. 요거 올라타는 거 보면은 아마 그래도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나 물타기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집에 HTS 보시잖아요. 예. 그거 보셔가지고 33만 5천 원 포스코가 뚫고 올라가면은 그때 가서 물타기 조금 하실 생각 있으면 하셔가지고 단가 예. 좀 낮추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요거는 10%니까 일단 33만 5천 원 있잖아요. 예. 그 가격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 그 가격 돌파하면은 한번 물타기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면은 그때 가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예.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래서 포스코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고 예. 죄송합니다. 포스코죠. 포스코 갖고 계시고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전에 다른 분도 한번 의뢰를 하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부터 조금은 매수 관심을 좀 가져가셔가지고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충분히 이제부터는 승부를 걸어볼 만한 어떤 시기가 제가 보기엔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롯데케미칼 이것도 사시고 난 다음에 조금 밀려버렸는데 요것도 팔지 마시고 좀 갖고 계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어머니 사신 매수가까지는 좀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6만 원이 깨지면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16만 원만 안 깨지면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 한번 기다려 보세요. 네. 이제 보기엔 제가 화학주 2011년도 5월 달에 고점 만들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잖아요. 예. 근데 이제부터는 뭐 가파르게 2011년 이전처럼 가파르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닥 타시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롯데케미칼하고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펀드에 그냥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가 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예. 예.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자, 어머님 2007년도에도 펀드 주식 하셨죠? 예. 2007년도 대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어떤 종목이 제일 떴어요? 예? 2007년도 당시에 대중국 관리하고 중국 빵빵 날아갈 때 예. 그때 두산중공업도 잘 갔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때 그러면은- 샀어요. 예? 그때 사가지고 계속 내려간 거예요. 아이고 이게 좀 안 들어갈 줄 좋겠네. 알고 예. 매수가 왔는데 네, 예. 더 가는 줄 알고 또 놔뒀다가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5년 넘게 지금 고생하시는 거네요. 예. 아, 요거는 일단은 제가 서두에 중국 얘기 말씀드렸듯이 요거 중국 얘기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중남미 쪽에 플랜트 수주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씩 수주 소식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 보면 여기 4만 원 계속 안 깨지고 지키죠. 예.
이 요즘에 그 플랜트 그 소식하고 중국 얘기 조금 나오면서 이게 덜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 요즘에 잘 가더죠. 예. 그 똑같은 이유.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일단 팔지 마시고 혹시나 좀 예. 고민이 되시면은 요것도 좀 가격을 5만 원 적어 놓으셨다가 5만 원 오면 요걸 여기서 자를까요? 아니면 좀 더 한번 지켜볼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롯데케미칼, 포스코, 두산중공업 일단 물렸지만은 소위 말해서 손실 중이지만 요거는 이제부터 뭐 아직 지금은 갖고 계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추가 매수도 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마시고요. 일단 할 수 예. 있는 부분대는 왔는데 너무 예. 지금 아직까지는 하지 마세요. 예. 아직까지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보시고요. 올라갈 때 그때 따라가도 안 늦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것만 조금 기다리자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시기를 예, 예.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예.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기아차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요거 지금 외국인들 어제 오늘 뭐 제일 많이 사요? IT 자동차 많이 사죠? 예. 외국인이 사는데 굳이 팔 이유가 있어요? 없죠? 예.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기관하고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 예. 보세요. 이거 빨간색 그 선이 이게 외국인 수급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셔도 기관 수급인데 이거 뭐 기관하고 외국인 굳이 사는데 이건 상담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외국인 기관 사는데 상담 왜 걔네들이 사서 올라가는데. 그죠? 예. 그래서 요건 일단은 제가 단기 목표가 한 7만 5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외국인 기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기관 사고 있으니까 좀 더 그냥 뭐 수익 나고 있으니까 수익 그냥 즐기시고 일단 한번 뭐 목표가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시면은 7만 500원 있죠. 예. 그까지 일단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갖고 가다가 혹시라도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매도한다. 그럼 그때 가서 팔아도 안 늦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딴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장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인원들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기아차는 목표가 7만 500원 말씀드리면서 일단 그냥 갖고 가시고 그리고 롯데케미칼하고 포스코, 두산중공업은 물타기 하시되 시기만 조금 기다리시자.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혹시 못 적으셨더라도 VOD 통해 다시 언제든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일단 모두 보유 전략을 주셨어요. 포스코는 33만 4천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조금 더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보자 하는 의견이십니다. 지금 포스코는 32만 원대거든요. 네,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1, 2년 정도 더 승부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어요. 16만 원 아래로 내려가지가 않는다면 일단 쭉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일단 보유하셨다가 5만 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그때 저희 한번 신청을 다시 한번 주신다면 함께 그때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담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 의견 주셨는데 굳이 목표가를 조금 찾으신다면은 7만 500원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때 외국인과 기관에 조금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면 그때 자를지 더 수익을 내볼지 기다려볼지 고민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오늘 참여 신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상담을 받아봤고요. 그 사이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9518번님이신데 삼성전자 참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요 며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152만 1,000원입니다. 비중도 100%라서 정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일수록 이런 분들은 더 소외되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실이 좀 많이 났으니까 그렇겠죠. 언제쯤 올라올까가 고민이시래요. 네, 일단은 요건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52만 원이면 뭐 거의 고점에서 물려줘. 그 예전에 한번 전화 상담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 100% 한번 그 상담한 적이 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40만 원 깨지면은 좀 매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00% 152만 원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주봉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보자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자 2012년 들어와서 2012년 이후입니다. 요 선이에요. 요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주봉 차트상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분기점이 되는 가격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14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2011년도에 67만 원이었던 주가가 140만 원까지 올라갔다 1차 조정 받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돌파를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013년 초반에 어디서 조정받아요? 조정받고 나서 140만 원 지지받죠. 제가 생각할 때 자, 140만 원이 다시 한번 이탈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140만 원 부분에서 한번 부대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기아차 아까 좀 전에 외국인 수급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도 수급 볼게요. 자, 보면은 최근에 이게 빨간색 선인데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인데 어떤 이유는 지금 가릴 건 없고요. 시장 괜찮아지니까 같이 살 게 없어서 올라온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외국인이 산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이 어디까지 살지가 지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의 수급을 일단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전에 그 140만 원 말씀드렸죠. 자, 2012년 그리고 2013년 어떤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제가 분기점으로 작용했던 가격대가 1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40만 원까지 일단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140만 원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조금 매도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150만 돌파할 때까지 무조건 못 먹어도 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의뢰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은 일단 140만 원까지 일단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서 140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전문가의 상담을 다시 받아보시는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지고 가든 매도를 하든 손실폭을 줄이든 중요한 건 일단 140만 원까지는 일단 가봐야 제가 보기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140만 원까지 일단은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삼성전자 150만 원까지 못 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고요. 일단은 140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외국인들의 동향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문자로도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코스닥에 코다코가 있어요. 네, 코다코요. 네. 매수하신 3,050원에 15%? 3,050원의 비중 15% 주고 네. 그리고 IM 그것이 7,670원에 거기 30%예요. IM 그것이 7,670원의 비중이 30%라고요? 네. 두 종목 모두 손실 중이신데요. 아주 매수한 지도 오래되고 손실이 예. 커요. 많이 속상하셨겠는데 빨리 빠른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두 네, 종목 어떻게 감사합니다. 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코닥 참 코스피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 조금 아쉽죠, 시장이 지금. 네. 상태 저도 좀 아쉬워요. 일단 코다코 저번에 상담하신 분은 아니시죠? 아니에요. 오늘 아니죠. 처음이에요. 예. 아마 그때 제가 젊은 분이, 그 젊은 여자분이 코다코 한번 했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코다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코다코를 좀 먼저 봐야 되는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다 볼게요. 성화이텍도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잘 가죠. 지금 어제 오늘 보면 이렇게 어제 5% 오늘 2% 넘게 급등하고 있고 한일유화도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부품주를 혹시 코다코를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자동차 부품주라서 선택을 하신가요 혹시? 처음이고 예. 누가 또 신청해 주셔서 그냥 좋다고 하고 샀더니 그렇게 되네요. 아 그러세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의견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일단 제가 보기엔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렇게 W자 있지요. 쌍바닥. 네. 요게 나오면서 지금 이제 위쪽으로 다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2,900원 이쪽으로 지금 2,900원 이쪽으로 이번 주 내에는 올라가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근데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는 2,600원이 만약에 지켜주지 못하게 되면 요거는 종목 교체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고 난 이후에 조금 마음이 좀 많이 쓰이고 그런 건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손실이 난 상황 속에서 반등을 주면서 손실 좀 줄이면 더 괜찮겠지만 가장 안 좋은 경우가 가지고 계신데 이게 수익 손실이 안 줄여지고 손실이 더 확대되면 이게 손해잖아요. 여보세요? 네네. 예, 가지고 계신데 이게 수익이 안 나고 손실이 더 확대가 되면 이게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거 위쪽으로는 2,900원이지 않습니까? 네.
2,900원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요 2,900원 못 지켜주면 일단 매도 쪽으로 좀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매도를 하신 다음에 뭐 성화이텍 오늘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성화이텍이란지 그리고 코다코 성화이텍이란지 한일이와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이게 현대기아차 1차 하청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쪽에 그 현대기아차가 잘 가다 보니까 1차 하청업체까지 이게 매기가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600원 이탈하거나 아니면 2,900원 위쪽으로 돌파를 못하면은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조금 성화이텍이란지 한일유화 쪽으로 다른 종목도 쪽으로 종목 교체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I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자, 차트를 조금 당겨보면, 이게 그래도 완만하게 올라가주다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급락 맞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가 않죠. 네. 근데 이게 종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지금 코스닥 차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를 보면은 이게 코스닥이 8월 20일 날 급락 맞아버리죠. 네. 급락이 나오죠.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515포인트 지지받고 있긴 하지만 코스피처럼 못 올라가죠, 지금. 그쵸? 네. 오늘 보시면 515포인트 지지받고 코스피처럼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IM 그 가지고 계신 종목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보세요. 8월 20일 날 4% 넘게 빠지면서 급락 같이 나오죠. 네. 그리고 오늘 반등 시도 중인데 윗골이 달죠. 네. 지금 이게 시장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잘못하신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종목이 찌끔찌끔 못 올라가는 게 시장 때문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은 일단 시장이 올라가줘야 같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다코 같은 경우 조금 코다코 앞에 말씀드린 그 종목 코다코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매도하는 게 좀 맞겠다고 제 의견은 매도인데 IM은 일단은 시장 올라오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단 가지고 계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래쪽으로 밀려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5,500원은 절대 깨지면 안 돼요. 네.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IM 관련해서는 그 터치 패널 관련해서도 터치 패널하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가지고 말씀드릴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요거는 조금 제외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은 다음에 이게 6,500원, 7,000원 정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게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6,500원까지 한 3번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예. 빠진 거예요. 그쵸. 6,500원 그 8월달 초에도 갔었던 자리입니다. 갔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시장 때문에 조금 못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가지고 계시되 네. 전제 조건을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지고 계시되 5,500원이 안 깨진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이거는 갖고 계세요. 네. 이건 최후야도 5,500원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지금 현재요. 예, 예. 신용이 많이 걸려 있나요? 지금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 확인을 좀 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고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일단은 다음에 한번 또 그 문자 상담으로 한번 봐달라 그러면은 일단 제가 봐놨다가 네. 문자 상담으로 전화 상담 아니고 문자 상담으로 그 시용 잔고 좀 봐달라는 그런 문자가 오면은 그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 코다코가 IM 이렇게 좀 정리 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좋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도 차별화된 진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다코 같은 경우에는 2,9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잘 나가는 자동차 부품주 한일이화나 성호하이텍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셨고요. IM은 5,500원 안 깨진다는 조건 하에 보유해보자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전화 끊어주셨네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전화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봉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시장 상황 간략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 흐름 꾸준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4% 정도 오르면서 1910선을 꾸준하게 유지합니다. 오늘 장에서 61선 이미 지지가 됐었고 21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11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도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투신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서도 700억 원 넘게 매수해주고 있고요. 선물도 거의 6,000개 가까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8% 정도 오르고 있고요. 521포인트에서 움직입니다. 역시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파워업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마지막 종목 상담까지 마무리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금요일이죠.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